소은입니다. 경제 초보들이 보기만 해도 아하! 그렇구나! 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경제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하는 고민을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바로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유망한 산업으로 소행성 자원 채굴이니, 노화 치료니, 날씨 조절이니 이와 같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요,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가까운 미래, 그것도 우리 미래의 시장과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유망한 블루오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생활의 참견 김양수 작가님의 만화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참견 함께 보시죠. 시우가 학교 숙제를 열심히 하길래 뭔가 들여다봤다. 우리 딸 뭐해? 앞으로 바뀔 미래에 대한 그림이야. 오, 대단한데?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나랑 친구가 되는 거야. 아이들의 상상력은 참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석에 웬 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그림이 있었다. 오, 이건 누구야? 아, 이거 아빠야. 아빠? 응, 미래에 머리 나는 약이 나와서 아빠 이마에도 머리카락이 자랄 거야. 진짜로 탈모 완치제를 개발한 사람은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 인간이 그동안 발전을 이루어온 역사를 보면요, 그 중심에는 바로 혁신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하나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경제의 모습도 바꿔왔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차나 가바가 사라졌고, MP3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CD 플레이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카메라를 대체했는데요. 이처럼 미래에도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산업을 선도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바로 패스트 팔로워가 있기 때문인데요. 최초라는 이름을 붙인 시장의 선도자가 패스트 무버라면 패스트 팔로워는 패스트 무버를 벤치마크해서 보다 개선된 제품을 싼 가격에 시장에 내놓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패스트 무버가 개척해놓은 새로운 제품, 시장, 수요에 살짝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 기업들은 항상 혁신적인 건 아니니까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써서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격차가 좁기 때문에 기술 혁신으로 얻을 수 있는 우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패스트 팔로워처럼 다른 전략들이 더 유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13대 수출 업종을 생산하고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0개 기업 가운데 8곳의 주력 제품이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쇠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랄 시장입니다. 할랄은 이슬람의 규칙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제품을 말하는데요.
이 할랄 시장은 전 세계 식음료 시장의 17.7%를 차지하는 거대 식품 시장입니다. 또한 무슬림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무슬림 인구는 2014년 17억 명에서 2030년에 2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훨씬 큰 시장인 셈인데요. 할랄 시장의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할랄 인증이라는 것은 재료를 준비하고 가공하는 전 과정에서 할랄 규정을 준수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마크입니다. 원재료의 운송 과정부터 하람 식품, 즉 이슬람교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돼지고기나 이슬람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고기와 접촉하지 않았는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등 엄격한 현장 실사 검사를 마쳐야만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게 할랄 식품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된장이나 간장 같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생성돼서 할랄 인증을 받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알코올 저감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할랄 시장 중에서도 아직 아무도 개척하지 못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에는 돼지에서 추출한 콜라겐과 알코올이 함유된 글리세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도 할랄 인증을 받은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글리세린을 대체할 성분을 개발해서 화장품으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무슬림에게 할랄 푸드가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코셔 푸드가 있는데요. 코셔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 할랄보다 처리 방식이 더 복잡하고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셔 푸드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식품 위생관리 절차로서 엄격함이 알려지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판매하는 식품에 코셔 마크가 붙어 있으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믿고 구입하고 무슬림도 코셔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개발만 된다면 광범위한 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랄과 코셔가 수출에 중점을 둔 산업이라면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래 산업은 내수에 초점을 맞춘 산업입니다. 바로 반려동물 산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 전체 가구의 17.4%였던 것이 2015년 21.8%로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이는 5집 중 1집꼴로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1,000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2조 원 규모인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에는 현재의 3배가 되는 6조 원대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이쯤 되면 보장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아이들 나중에 과연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요? 뭐 우리와 아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해보고 미리 준비한다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개척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기만 해도 뇌에 쏙쏙 박히는 경제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 뭐 먹고 살지? 라는 현실적인 주제로 미래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